시작.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 35강 뉴 패러다임 나누며 일자리입니다. 자, 우리 나름대로 60강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우리 1강서부터 60강까지 가는 부분에 지금 여기 나누고 있어. 35강 나누며 일자리. 여기까지 36강까지가 전체적인 인문학에 있어서의 1편 상편 이렇게 되고요. 그 45강까지가 2편, 나머지가 이제 기술 부분으로 내려가서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1편 한 부분에서 처음부 다 도돌이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만사형통 가치관은 이 부분을 따로따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센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한꺼번에 와인샷으로 만사형통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 설득과 개념 이거 잘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가 일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지금 미국 빅테크들의 40%가 지금 전부 해고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 비보컬 소리로 얘기하고 비비주얼 눈으로 보여주는 걸 연습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잘하면 알아주겠지 누가 그거 다 튕겨나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는 설득과 개념에 대한 걸 평소부터 비보컬 목소리를 좀 정리해서 내고 비비주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굉장히 앞으로 살아남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쪽에 반드시 이 목표까지가 전체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표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완페이지에 대한 얘기, OW3H, 철학과 과학과 영성에 대한 얘기,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부분을 통합하는 얘기, 본질과 근거와 한계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고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 자기 보스한테 제대로 얘기 못하면 어느 아침에 그냥 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원 페이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원 센텐스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 원 워드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원 센텐스가 대원 품고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서 영감받아 보답 행하는 겁니다. 이게 원 센텐스면. 원 워드는 보답 행하는 거예요. 이게 99%예요. 보답 행하기 위한 도구가 뭐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그래서 오늘 보답하는 것 중에서도 일자리 나누어 주지, 뭘 주지 할 적에 여러 가지 참 많죠. 지금 다 나누어 주지, 일자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알고 방법을 알고 혁신을 해야지만 뭔가 만사형통 결과를 이루지. 이거 하나 뻐그러지고 난 다음에 이거 방법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하나 뻐그러졌는데 그냥 목표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존재와 이런 부분이 138억 년 전에 물리화학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존재라는 부분이 나온 부분을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계속 뭐하고 제가 얘기해 주면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 기술과 관련한 부분 쪽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들이 이 기술적인 측면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들이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팔정도와 생존 기술에 대한 얘기를 아까 팔정도 요 부분과 생존 기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세 개로 얘기를 했고 여기 파란 글씨로 쓴 것이 전부 팔정도인데 이거를 전부 제가 풀어서 쉽게 쓴 게 창조 기술 하는데 도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고 이 세 개를 모여서 하는 게 직업이에요. 오늘 이제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이 직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오늘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팔정제와 존재한다는 게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기술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지금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 년 전에 영성 농업혁명 시대에 2500년 전에 철학이 근대과학기술 500년 전에 나왔을 때 이제는 이 세 개가 합쳐질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왔을 때, 자, 우리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토미의 트레이딩 TV 역대급 상식은 1분 40초 정도의 그 숏이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에 얘기가 돼. 이게 지금 세계 질서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250년 만에 지금 우리가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시점이. 8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걸리는 금융 질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또 이 시점에 왔어요. 50년 만에 한 번씩 오게 되는 기술 혁신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왔습니다.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아 가지고서 상승곡선을 타는 거고요. 안 그런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과 금융과 세계 질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분이 이제는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점에 아주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보면서 2017년도부터 2030년 33년까지를 AI와 탈중앙화,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대전환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만일 기도 끝나는 게 2030년 11월 4일이다 보니까, 이때쯤 내가 만일 기도를 하면 이 큰 판을 우리 기술 독립군 여러분들하고 우리 판 짜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 혁신의 사이클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지금 1차 산업혁명에 증기기관이 나오고 철도, 철강이 나오기 이전에 수력하고 양모, 직물 이런 전기화학의 2차 산업혁명이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나왔고요. 3차 산업혁명 디지털 이런 부분이 나왔고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AI, IoT, 로봇, 친환경 기술 뭐 이런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흐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더라. 자, 이제 또 제가 지금 이제 부분 일자리가 급변합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40%를 지금 전부 쳐내고 있어요. 또 쳐내고 있는 부분이 해고하는 이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서 해고를 하잖아요. you fire 그러고 나오면요. 그 순간에 가드 경비가 따라와가지고 자, 짐 챙기세요. 그러고서 바로 나가고 다 저 받고 바로 내쫓아요. 아주 눈물도 피도 없는 조직이 서구 사회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집만 가지고 딱 챙겨나가면 그때서부터 회사 들어오지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 쓰죠. 근데 예전에는 팬데믹 이후에 과잉 인력들인데 지금은 AI 투자 전환이라 성과 미달자 속아내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의사, 약사, 애널리스트 제일 먼저 지금 쫓겨나가요. 지금 한국이 의사들 지금 많이 어, 의대를 가는데 그거 다 앞으로 쫓겨나간다 이 부분이. 대상이 예전에는 조직 단위의 부서별 감축했는데 지금은 개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비핵심 인력 위주로 다 쫓아냅니다. 배고 목적이 옛날에 조직 슬림화했었는데 효율 극대화 AI 자원 재투자입니다. 회사가 예전에는 불가피한 조정이었는데 이제는 성과 압박과 경쟁 유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세상이요. 완전히 지금 새로운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들이 올라타느냐 못 올라타느냐는 결국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느냐 못 차리느냐에 달려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내가 있다고 과연 그게 내 일자리 맞아?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청소를 잘한다. 그럼 청소원부터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군에 가서 총 쏠 때 뭐 하죠? 조준하고 그 다음에 발사하죠. 거기서 5점 조정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산 발사해보고 나서 조준하는 부분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몰라. 내가 해보라 그러면. 자기의 성품과 역량 체크를 수치화해 봐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태도 부분의 호기심, 개방성, 리스크 테이킹, 에너지, 통찰력, 인적 네트워크, 이거를 전부 만점으로 자기가 표현해봐라. 완 센텐스, 완 워드로 표현을 해보. 이게 성품과 역량 부분을 점수화로 만들어 봐야 돼요. 이 부분을.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른다. 그거는 쫓겨나기 딱 알맞는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성품과 역량을 수식화, 체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충 좀 합니다. 그거 안 돼요. 난 10점 만점에 7점 갑니다. 전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약한 부분은 같이 다른 사람하고 시너지를 내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필요해요. 아까 제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Right things. 올바른 방향을 잡았는데 그것이 내 새끼, 내 가족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잘 될 수 있는 대원에 대한 비전을 대면은 이 부분이 된다.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내가 되고 싶은 게 뭐냐? B. 이때 이제 보통 모든 부분이 돈이 몇십억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요. 진짜 나는 누가, 진짜 나의 참나는 무엇인가? 이 부분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먹는 것도 이제 다 괜찮아요. 내 이 세상에 나와서 돈도 좀 쓸 만큼 썼고 내가 하루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쓸 수 있는데 그게 내 본래 목적이 아닌 걸. 몸은 자꾸 이렇게 아파지고 뭔가 이 부분을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 전부 이런 생각. 이게 그래서 우리 영어 인류 사람이 뭐 휴먼 빙이에요. 빙. 이게 생존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내가 과연 누구냐 하는 참나에 대한 얘기가 우리 공철학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고 이게 꿰뚫어지면요. 죽지 않네? 라는 생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 경쟁력의 삼박자는요. 최고 품질, 퀄리티, 최저 가격, 코스트, 최상의 서비스, 딜리버리인데요. 이 부분을 최고라고 그랬지만 이때는 베터라는 개념이 더 맞아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좋아지는 거예요. 베스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싼 부분은요. 끊임없이 싸게 해야 돼요. cheaper and cheaper, cheaper, purper 해가지고 이게 계속 비교적으로 이 부분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서비스도요. 꼭 피자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철학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요. 내가 존재 자체가 충만해요. 제가 계속 이 얘기 계속 드렸어요. 우리는 불생불멸하고 우리는 관점 이동만 바꾸면 전지전능한 영적인 이런 부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온전완전하고 이런 부분을 아는 순간에 야, 뭐든지 부탁해. 내가 완벽하게 해낼 테니까. 이런 관점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최저 가격은요,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하는 내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나를 갖다 그거 10만 원밖에 안 줘? 상대가 먼저 잘 되도록 무조건 일단 하는 거예요. 상대가 일단 잘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면. 최상 서비스는요, 아이고, 내 좀 여태까지 사는 것만 해도 지금 덕분에 살고 있는데, 내 몸처럼, 나 아닌 것이 내 몸처럼 소중하면 무조건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QCD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그냥 QCD가 될 수 있지만요. 공철학 입장에서의 경쟁력은 여기에 밑단에 있는 뭐든지 부탁하면 완벽히 해낸다. 상대가 먼저 잘 되도록 무조건 한다. 내 몸처럼 소중히 하면서 함께 한다. 이 부분 쪽으로 생각이 바뀌면요. 상대가 야, 저 사람 일하다가 내가 참 돈 많이 내. 저 사람 떠나가면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엔 돈을 많이 오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경쟁력의 삼박자가 이거가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커리어 코치 김나희 씨 책을 2권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책 2권을 제가 그 초서 그 요약해 놓은 걸 제가 오늘 그 홈피에다 이제 같이 우리 피드백하고 같이 올릴 거예요. 이분 여자가 굉장히 책을 썼는데 잘 썼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한테 질문을 해. Q&A를 해봅시다. 나한테다 우선. 성장과 연봉과 워라밸과 의미와 재미와 인간관계 6가지. 나한테 중요한 거 2가지를 일단 놓고 우선순위가 뭐냐?
자, 이두표 대표님, 지각했지만, 나한테 중요한 거 두 가지.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소리 안 들려요? 좀, 마이크 켜지고. 네. 아, 예, 예. 저의 성장과 발전 하나. 성장하고. 예, 그 다음에, 사실 워라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딱 두 개만 골라봐요. 아, 성장과 의미입니다. 의미. 성장과, 자, 좋습니다. 의미, 예, 예. 자, 우리 최관영 박사님, 예, 참, 이 대표 대표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이들어 보면은. 아, 괜찮아요. 예, 저도 성장과 의미입니다. 예, 생각과 의미. 자, 예. 다음에 우리, 이명국 대표님, 저는 의미와 재미입니다. 의미와 재미. 자, 그 다음에 우리 차석근, 의미와 재미. 예, 차석근 대표님, 저는 의미와 인간관계. 의미와 인간관계. 인간관계. 예,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 김광석 박사님, 네, 성장과 의미, 이렇게. 생각과 의미. 자, 좋습니다. 왜 연봉을 얘기 먼저 아시는 분이 없으시네. 다 집안이 5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니까 그렇죠. 우리 기술 독립군은 들어오려 그러면 일단 집안이 50억 이상이 돼야 돼요. 왜? 자기 몸이 건강하면요, 그게 50억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을 갖다 전부 이렇게 띄워서 새로 하나 몸을 만들려면 최소한 50억 있어야 되는데요. 이 리셋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여유 시간에는 뭐를 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와이브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보냅니까?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해낸 일이 무엇입니까? 최관영 박사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 좀 여러 날 말씀이지만 좀 여기 계신 이 독립군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주도적으로 뭔가 이게 창의적으로 해내실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아니 예, 자기가 이런 적이 있냐 없냐만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 예. 저는 좀 체질적으로 좀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발견해 보세요. 커리어 김나이씨야.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게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평생 직업 조건 정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정명이 뭐냐면은 여기 정명, 요 정명이에요. 요 정명이에요. 할 정도의 정명.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뭔가 직업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게 정명이에요. 이 부분이. 요 팔정도 안 해요. 저는 이게 아주 뭐 완전히 수학도 이런 고차원 수학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학에 딱딱 맞추면요. 모든 게 맞아 떨어지더라. 그랬을 경우에 정명에 대한 얘기 제가 들었을 때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 저는 평생 직업을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공철학을 만드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진짜 코칭을 해주고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전부 거기다가 마중물을 끌어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쪽에 표준 그 부분을 전부 만들어 놨어요. 이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이. 아, 만일 기도를 하는데 안 되겠어요. 이 부분이. 자, 성장이라는 얘기는요. 조직원을 성장시키는 회사인가? 이거 물어보면 딱 나. 내가 여기 들어갔는데 내가 진짜 성장하고 있는 거야? 최관용 박사님, 내가 CEO로서 조직원들을 성장시키고 있냐? 아니면 소진시키고 있냐?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연봉이 생산가치에 합당한 보상이냐? 아니냐? 내가 업무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우냐? 아니냐? 미래 비전이 특별한 조직인가? 의미가 나는 일의 원동력이 있는가? 재미에 대한 부분은요. 창의 혹은 창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냐.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맨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봐요.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지, 적성과 흥미에 부합되는 일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 인간관계는 거기 가면 아유 이 일은 재미없지만 내가 우리 있는 그
저 동료들하고가 너무 거기 가면 일단 내가 위로받고 이런 부분이 분위기가 우리는 참 그냥 내가 회사를 다니기 싫어도 직장 동료 때문에 사장은 이제 못마땅한데 우리 직장 동료 때문에 내가 못 그만둔다. 그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부분이 조건입니다. 이 커리어 김나희 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 참 되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내가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맞는 게 절대로 없어요. 그 중에 나의 인생관과 우주관과 철학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요, 전부 성장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성장을 먼저 얘기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최고 높은 단계가 자아실현이거든요. 이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일신 우일신, 어제보다도 내가 하루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그 삶의 태도가 되는 게 이게 자아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존재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런 부분 쪽으로 다시 또 이것이 귀결됩니다. 이 부분이. 그랬을 적에 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문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가려고 그러면 내 경험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이를 다르게 정의하고 전문성을 구축해야 된다. 제가 지금 어, 나온 지가 직장 생활에서부터 지금 졸업을 80년도에 했으니까 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하면 벌써 45년이 넘었죠. 진짜 그때는 이거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없는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커넥팅 더 낫이 되더라고. 석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내가 화학을 모르는 사람이 석유를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윤활유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다시 돼서 기름으로 되고 그것이 기계로 연결이 되고 끊임없이 제가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이것이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연결고리를 발견해서 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자기 전문성이 구축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카피 레프트입니다고 다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다 가져가 보세요. 아닌 말로요, 저도 못 먹어요. 우스갯소리로요, 제가 옛날에 처음 사귀던 여자친구가요, 같이 자자고 그랬는데, 내가 안 잤어. 그러니까 딱 하면 웃으면서, 저도 못 먹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다 옛날 생각나죠. 제가 막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요, 저도요, 못 가져가요. 저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카피레프트를 하는 이유가 내가 퍼준다, 내가 이 부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있냐? 저도 시행착오 엄청 성공도 많이 해봤지만요, 실패가 더 많아요. 실패를 끝까지 해본 경험이 있냐? 그리고 나만의 언어로서 정의할 수 있는 다시 이 얘기가 다시 뭘로 얘기 들어가냐면은, 다시 얘기가 뭘로 들어가냐면, 설득에 대한 얘기가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착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설득하려고 그러면 나만의 언어로 간단하게 one word, one sentence, one 페이지로 상대방한테 던지지 않으면요,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be visual, be vocal. 자기가 김나희 씨가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대요. 자기 보스가 이래. 너 참 일 잘하는데 너의 성공하는 부분을 비주얼 좀 보여라 자꾸 어필하고. 그 네 하고 있는 일을 자꾸 보컬 이렇게 해서 쓱쓱쓱쓱 커피챗 하면서 이렇게 쓱쓱 한마디씩 던져라. 그때 CEO들과 보스냐 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에 그 심장을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비보컬, 비주얼이 이게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내가 하는 거 알아주겠지? 안 돼요. 그거 바로 파이어하고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나만의 언어로 그럼 다시 또 뭐가 나면 우리 OW3H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왜 일을 왜 하는지, 돈 벌기는 당연한데 내가 이를 뭘 좀 다르게 할 수 있고 뭐 하는지, 내가 지금 웬 외우고 내가 어떤 종류의 일에 마음을 쏟는지, 내가 실력을 떠나서 진짜 하고 있는 일이 알아차리는 거. 어웨어니스, 이게 명상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세상과 인연 얘기했죠. 우리 자기와 세상과 인연에 대한 얘기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럼 내가 시장의 변화를 읽고 있나? 이런 이제 조금 이따 채용기술서 하나가 지금 나올 건데요. 채용기술서 이 얘기가 이 회사는요. 나름대로 R&R 부분이에요. Role and Responsibility. 이 회사에서 나온 얘기. 당신의 직업, 부장급, 매니저, 공장장한테 직접 보고해라. 이게 보스예요. 자기 보스. 공장장한테 직접 보고해라. 근데 요구되는 스킬과 익스피리언스는 이거야. 이게 지금 홈피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술적 역량보다도 인문학적 소양 성품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설득 및 보고서 특별히 탁월한 소통 능력자냐, 협업 및 간접적인 영향 능력 보유자냐, 전략적인 면에서 문제의견 비주, 이 부분을 굉장히, 이쪽 부분이 조금 약하더라도 이쪽 부분이 뛰어나면은 매니저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뭘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채용 기술처럼 나도 그런 역량이 있냐, 인문학적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내 성품을 알려야 돼요. 나만의 실력과 연을 가시화. 어떻게 가시화해요? 비비주얼, 비보컬. 그래서 팩트 있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가치와 임팩트를 줘야 돼요. 주변에.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들이 좀 해줘야 된다. 자, 아까 성장 욕구의 단계는 우리들이 진짜 정신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진짜 자아 실현 욕구가 대단히 커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안 하고서는 그냥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구름 잡는 얘기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 솔소사도 솔선수범, 소통, 홀, 호, 사, 이것도 제가 행동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일단 솔소사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요. C줄, R줄로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렇게 했었을 적에 우리가 지금 지속적 수입, 이게 이제 항산과 항심에 대한 얘기죠. 맹자가 2300년 전에 얘기했었던 유항산, 유항심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만 일하면, 엔지니어들은요, 보통 열심히만 일하면 나가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 사업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자본소득이 있는. 대개 활동소득에 대한 얘기는 뭐 내가 누군지 뭘 잘하는지를 알고서 꿈과 역량을 가지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그 소명, 콜링 알고 나면 이게 항심이 됩니다. 안 흔들려요. 성심이 돼요.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좋아하고 즐길 아이템을 제품과 서비스를 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주인은 즐거운 일 찾기, 좋은 일 계획하기, 스스로 일하기, 깨어있는 삶, awareness 이렇게 되죠. 근데 주인, 하인은요, 좋은 주인 만나기, 주인 눈에 들기, 몸이 편한 방법 찾기, 꾀인 삶, 코가 꾀인 삶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할 적에 이랬어요. 아이고, 우리 과장, 딴 데로 나 좀 보내주지. 저 과장 밑에서 못하겠네. 좋은 주인 좀 만났으면, 좋은 과장 만났으면 좋겠다. 또 거기 들면 주인 눈에 들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 좀 편할까. 요런 꾀인 삶을 이렇게 상당히 사실 얼굴이 벌게지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주인의식이 깨어있는 삶이 되더라. 이 깨어있는 삶이 됐었을 적에 우리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는 사업자 등록에서 주인의식을 가져 전국민 사장되기. 제가 지금 기술독립금 목표가 전국민 사장되기 만드는 거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요. 자기 돈 내고 다 잠은 개인 회사라도 만들어서 그러면 서로 간에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 수입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본수득의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사모펀드, 이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이 투자 받고 난 다음에는요. 투자 받기 전까지는 갑과 을의 관계였었는데 딱
돈을 투자하는 순간에 투자받은 사람이 갑이 되고요. 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릅니다.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돈을 투자했으면요, 아예 그냥 네가 먹든지 쓰든지 나 그냥 사회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게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눔 기술에 대한 얘기, 아까 우리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나눔 기술 얘기는 어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어, 여기 지금 나눔 기술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눔. 제가 지금 이게 얘기를 흘려가도요. 다 이렇게 지금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할 적에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 기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복 짓고 덕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복 지으세요. 복 많이 지으세요가 저는 새해 인사예요. 이 부분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요. 그거 바로 그냥 뭐, 씨도 안 뿌리고서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은 의식주와 관련된 전기술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덕은 지오라. 이 논어에 나온 얘기예요. 지오라. 이건 일과 신뢰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지금 우리 챗 GPT가 하는 건요, 전부 아는 거에 대한 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전부들 지금 현재 뭐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생성형 AI는. 그렇지만 코와 락, 인간의 감정과 관련한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요, 지금의 챗 GPT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50배 이상의 그 컴퓨팅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직도 이 지금 멀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칙피치 하는 게, 내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게 저는 눈에 보여요. 이 부분이. 자, 이제 무심 상태입니다. 자, 우리 허리 한번 펴실까요? 눈 한번 감고, 입꼬리 한번 쓱 올리고, 이렇게 해서 무심 상태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이 부분이 보덕으로 나타게 돼요. 이게 복덕을 같이 보고요. 이 도는 형이상학이에요. 메타피직스. 형이하학은 덕은 형이하학이에요. 그래서 도덕은 형이상학과 학은 아인슈타인이 형이하학 물리학의 최고인데도 결국 형이상학으로 빠졌잖아요. 이? 결국은 이 두 부분이 산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깨달음과 믿음을 구별해 주려고 나타나는 나툼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 이미 이제 눈으로 느꼈죠? 옛날엔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라는 개체가 나 전체가 나누는 이게 바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다가 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복 짓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뭐 잘해주려고 그래. 근데 내가 우리 전체가 되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거네. 이렇게 되면 이게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훨씬 더 이게 부가가치가 높고 배당이 높은 부분이에요. 배당률이 개인자의 복리로 나오는 게 돼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라든가 바이올린의 김연아 선수도 있고 지금 저 피겨의 김연아 선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요. 전생에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뭔가 천재성을 초기에 발휘하는 건요. 이 그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주 존재로 있어서 줄지 않는 마음이 있다. 다지육신. 우리 심보가 어떠냐 그렇게 이게 마음의 보배거든요. 마음 보배가 다 있다. 또 뭘 주지? 오답행합시다. 필요성을 파악하고 먼저 나누자. 그래서 오늘은 나누어 주지 일자리 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창조 다르게 보자고 그랬잖아요. 여기 에, 다르게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르게 이 부분을 일을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르게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Think different. 자, 머리 만져보세요. 머리로만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자,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 feel different. 싱크 디퍼런트 이건 애플이 얘기했었지만 필 디퍼런트는 이건 기술 독립군이 얘기하는 이게 발심이에요. 발심. 이게 영성혁명이거든요. 가슴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나 아닌 것이 다르네. 나 아닌 것이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과 인연에 대한 부분도 나 아닌 것이네.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지금 현재 이게 명상이에요. 사띠,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에만 집중해라 해요. 이 부분이. 여기 한국이 아닌 글로벌 입장으로 가야 되고요. 우주로 가야 되고요.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콜링, 뭔가 사명감이 있게끔 이걸 봐야 되고요. 내가 개체로서의 암과 삶이 아니고 개체로서의 암, 머리와 삶이 아니고 전체로서의 느낌과 삶이 돼야 되고요. 어떻게 분리 접근하는 게 아니고 통합 및 최적화를 해야 되고요. 혼자만 빠르게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천천히 가야 되고 프라이스가 아니고 밸류에 대한 개념적으로 이런 부분 쪽으로 돼야지만 창조가 된다. 이 부분이. 자, 그랬을 때 최고수의 성공 조건. 저 쪽수 써놓은 거는 책에 있는 얘기를 여기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 확고한 실력, 자기관리, 외부관계 열린 마음, 해내는 힘. 이 5가지가 돼야지만 성공해요. 이 5가지가 돼야지만 성공을 한다. 이두표 대표님, 이 중에서 한 개 뽑으라고 그러면 어떤 거 되겠어요? 저는 일단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예, 예. 황영 박사님, 예, 저는 확고한 실력입니다. 관 실력. 그 다음에 우리 김광석 박사님, 자기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최석근 대표님, 네, 저도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관리. 그 다음에 우리 이명구 대표님, 예,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해내는 힘이라고 돼요. 이 조건이 전부 맞아야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조건이 맞춰져야지만 즉시 자기가 관리가 되면요. 몸이 즉시 2분 내에 움직여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는요. 목표가 있으면요. 될 때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기우제 지내는 게 왜 그래요?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는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해내는 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내는 힘이 저는 진짜로 중요하다. 이거는 다른 모든 부분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확고한 실력 얘기 드릴게. 힘, 역량, 요 역량 있잖아요. 요 역량을 다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마음의 힘, 심력, 몸의 힘, 체력 그렇습니다. 자, 영혼육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영혼육 삼위일체 하자고 지금 우리 인생면허증 따는 우리 이 부분 사용설명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몸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아무리 지금 나이 70대, 80대인데 몸이 안 따라줘. 땡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마음에는 성실성, 성숙성, 풍요의 심리, 그 다음에 몸에는 전문기술, 개념 능력, 상호우전자 차리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전문기술은 자기가 전문기술을 가져야 돼요. 전문기술이 뭐예요? 전문기술이 이게 전문 기술이에요. 자기 분야에 나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전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뭔가 장표가 하나 넘어가면요. 그게 다 시줄 날줄로 뭔가가 서로들 연결.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서로들 다 연결이 된다. 자,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일단은 이 부분이 전문 기술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남과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요. 개념 능력에 대한 얘기, 이게 그래서 내가 설득을 위한 개념력을 이거 해봅시다. be vocal, be visual, 이거 해야 됩니다. 상호우정, 오케스트라 지금 제 그림 뒤에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시너지를 내려면요. 윈윈윈에서 다 함께 잘 살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내 혼자 잘 살아서 몫이 100이면요. 이거를 만으로 키워놓고 10%만 가지면 1000이 돼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커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 부분이. 막 퍼주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계속 들어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렇게 했을 때
맥킨지 임원들, 세계적인 컨설팅의 부분이 뭘 하냐면 임원이 되면 올라가려면 전문 능력 이거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주니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솔선수범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아까 태도와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있죠. 소통에 대한 얘기가 why so? 왜 그렇지?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이거 알아차리니 통합과 조정과 논리와 현실과 사랑하는 부분에 소명과 봉사와 강연과 기고와 그러면서도 세일즈를 해요. 이런 부분이 크게 세일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했고 우선은 김광석 박사님 코멘트, 본질, 의문, 피드백 어,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한 단어로 얘기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요거 하나는 가슴에 남는다 이런 얘기.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렇죠? 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 일관되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명구 대표님,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 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 네. 자, 이제 지금 요즘에 조금 이런 부분이 강하게 좀 들어오시죠? 네. 예? 예.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부터 시작하고요. 설거지부터 내가 해보고요. 제가 요즘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기여를 하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우리 주변에 나도 좀 기여를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내 주변에 알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내가 나가서 나도 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직접 우리 이명구 대표님 입장에서 입으로 딱 비보칼 하는 순간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자, 우리 이두표 대표님. 예, 네, 오늘 피드백. 저 비보컬, 예? 비보컬. 저 역사적으로 한 인물이 딱 생각이 났었어요. 아시지만 그 초안지 한신, 예. 한신이 그 유방 부하율 썼을 때, 음, 이 보초를 썼을 때 나는 대장군이 되는데 왜 이런 데 있는데 계속 불만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유방에 있었던 그 측근이 그 사자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얘기하니까 실제 대장군을 이제 시키는 역할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 군량미에 관련된 이동을 책임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할애했죠. 그래서 한신이라는 인물이 역시 비복할의 어떤 굉장히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역사적 인물이 생각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쭉 내용 들으면서 한 기업에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아까 성장의 6단계와 좀 연관해가지고 결국 기업의 중소기업들 성공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요새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하나가 있던 게 역시 그 디자인 띵킹 5단계가 굉장히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1단계 공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존재감, 나는 누구인가, 아까 feel different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오늘 중요한 단어로 왔었고요. 2단계 문제 정의에 있어서는 역시 실패를 번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실성 용기에 있어서의 어떤 기반의 문제 정의가 많이 왔었고 3단계인 아이디어 돌출 쪽에서는 우리가 즐거움, 재밌어야 되잖아요. 아까 재미라는 성장의 그 한 중에 그 재미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많이 생각이 됐었고요. 4단계 시제품에서는 역시 꾸준함과 실행 능력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중요한 요소로 왔었고 마지막에 테스트 단계에서는 역시 그 테스트 기반에 아까 비주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하는 비보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그 디자인 싱킹 5단계 연계성이 되게 강력해서 그 제가 오늘 그 뭐죠 피드백 있죠 배운 점 그때 반영시켜서 작성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관영 박사님 피드백.
예, 저는 오늘 QCD, 음, 원래는 그 일반적으로 제품의 경쟁력의 QCD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개인의 어떤 자질이라 할까요? 이 뭐든지 부탁하면 당연히 해내고, 완벽히 해내고, 예, 자존심 내려놓고, 또 한 감사한 마음으로 상대를 내 몸처럼 소중히 한다. 이게 그 제품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걸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 이따 피드백 쓰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차석근 대표님. 저는 참나를 찾기 위한, 빙의에 대한 존재,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명상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결국은 되고 싶은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미잉에 대한 미잉이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게 뭐냐면 생존, 존재하는 게 생존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잉 이 부분이. 그래서 이때 참나를 찾으면요. 여러분들도 이거 명상을 하시고 참나 이렇게 찾으면 굉장히 평화로워져요. 이게 나중에 얼굴에 나타나요. 하네요. 뭔 얘기가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욕하고 그래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고 이렇게 딱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거의 다 끝났고요. 지난번 이두표 대표님 저하고 잠깐 얘기했을 때 SDG 얘기하면서 우리 일주일 있었던 얘기, 그다음 앞으로 기획하는 얘기 한번 잠깐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음, 아, 예. 그, 저번에 SDG 얘기가 나왔었고요. SDG는 뭐 대부분 아시는 분은 아세요. 17가지의 중요한 목표가 어떻게 보면 인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죠. 뭐 지속 성장,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빈곤 뭐 여러 가지 어 중요한 인류가 가져야 될 목표를 유엔이 했었고 이게 2030년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목표는 고리죠. 그것은 유엔에서 만든 거고 그걸 이제 지키는 부분을 2016년부터 ISO에 계속 반영을 시키기로 합니다. 개정할 때마다 반영이 되죠. 그래서 모든 ISO가 SDGs에 대한 그 이념을 계속 속에 집어넣어서 실천의 하우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표준에 집어넣고요. 일단 그러한 부분이 저희 이제 공철학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ISO가 이제 보면 4장에서 7장까지가 플랜이거든요. 그 다음에 8장이 두고, 그 다음에 9장이 체크가 되겠고요. 10장이 이제 개선 조치인 액트거든요. 그런 PDC 사이클이 있듯이 품질도 물론 PDC 사이클에 대밍 사이클이 있듯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하고 그다음 그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 조치하는 부분을 저희 공철학의 어떤 그 60강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서 주제를 좀 약간 이렇게 우리 친화도 기법이죠. 비슷한 걸 모아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온라인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런 또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음,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아주 그 참신한, 지금 자료 보이시는가요? 자료 지금 보는 SDG 목표 설명이 자료 보이시는가요? 예, 예. 어, 우리 이두표 대표님 SDG 얘기를 하는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부분을 딱 보는 순간에 야,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지금 ISO를 잘 알고 계시니까 ISO의 PDCA 관점 입장에서 이거를 SDG하고 공철학 개념을 갖다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걸 한번 좀 해봤으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셨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저는 뭘로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을 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세상이 정상에 오르면요. 다 똑같아요. 그것이 ISO가 됐던 SDG가 됐던 ESG가 됐던 공철학이 됐던 다 정상에 올라가면 자기 올라온 길 외에도 다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기로 우리들이 지금 제가
우리 이두표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지금 책임을 가지고서 잘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지금 자꾸 서로들 발전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저기 피드백 좀 잘 좀 써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 김나희 씨의 책 두 권, 초서, 제가 한 1년 전에 읽었었던 책 두 권을 제가 같이 그 초서한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